우리 앞에서는 지금까지 그 1992년에 ROF 모델이 나왔죠. TV 레귤러리제이션 기본적인 그것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 챔버의 듀얼 알고리즘으로 푸느냐, 또 그 다음에 스플리팅 방법으로 풀고 나중에 또 ADMM으로도 풀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ROF 그 TV 레귤러리제이션 그 식 자체를 어떻게 푸느냐를 얘기했었고, 앞에서는 지금부터는 그 식 말고 또 다른 식은 없느냐, 또 다른 식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또 나는 TV 레귤러리제이션 모델보다 더 다른 걸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2008년에 나온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요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스무드된 시그널을 구할 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에지가 뭉개지면은 우리가 스무드된 거가 이렇게 뭉개져서 나오기 때문에 원래 신호에서 이 스무드한 거를 빼서 디테일한 걸 만들 때 저런 링잉 현상이 발생한다. 왜 이렇게 빼주죠? 왜 빼주냐 하면은 우리가 요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 증폭을 해가지고 디테일 인핸스먼트를 해서 다시 증폭된 부분을 베이스에다가 붙여주면 원래에 비해서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걸 얻고자 하는 그런 건데, 그냥 단순히 디노이징 뿐만이 아니라, 물론 디노이징은 요걸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디노이징을 이런 식으로 엣지가 뭉개지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디테일 인핸스먼트를 했을 때 그 엣지 부분이 오히려 막 너무 이렇게 과장되는 그런 걸 헤일로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어떤 하얀 띠 같은 게 이렇게 둘러져서 보인다든가 이런 거죠. 또 이게 반대로 엣지가 너무 스무드해지지 않고 오히려 오버해서 샤프하게 되면, 원래보다도 더 이렇게 똑바로 쓰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또 링잉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역시 디테일 인핸스먼트 후에 다시 스무드한 영상에 더해졌을 때 이런 또 다른 형태의 헤일로 이펙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무드한 영상을 제대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무너져서도 안 되고 원래보다 또 과장되게 바로 서도 안 되고 원래 신호에 맞게 정확하게 이제 그 엣지가 잘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보면은 TV 레귤러리제이션에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원래 식과 그 노이즈한 원래 영상, 깨끗한 영상과 노이즈한 영상 간의 차이 제곱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것과, 프라이어 널리지가 뭐였죠? 이거는 이제 제곱 텀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티코노프 레귤러리제이션을 생각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미분, 원래 영상의 x에 대한 미분과 y에 대한 미분 값들이 작아야 된다. 즉 깨끗한 영상은 스무드하기 때문에 나와 내 옆 픽셀과의 픽셀 차이, 그 픽셀 값의 차이가 작아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제곱 텀을 썼으니까 티코노프 텀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요 WLS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요 AXP, AYP라고 하는 요 두 개 웨이팅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L은 루미넌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칼라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 루미넌스 채널을 뽑아서, 그러니까 그냥 그레이한 상태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는 칼라에서 안 들여도 봐도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루미넌스의 미분값의 역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큰 엣지가 있다, 굉장히 큰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의 역수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 그레디언트의 역수니까 되게 작아지는 거죠.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 엣지가 큰 부분, 그레디언트가 큰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작아짐으로써 스무딩의 역할을 굉장히 줄여주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도 이거고. 그래서 요 A 함수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엣지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이 전체가 스무드니스 텀이라는 건 아시고 있는 거고요. 스무드니스 효과를 줄이자. 그러니까 엣지가 없는 부분에서는 스무드를 강하게 해주되
엣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엣지가 크면 이거는 이제 좀 그레디언트가 조금 있으면 이건 노이즈로 내가 봐줄 텐데, 그레디언트가 크면은 이거는 노이즈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엣지 부분이겠다 해서 거기서 그 그레디언트의 역수를 취해서 여기는 스무드가 안 되게, 스무드가 굉장히 작아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무드니스 텀은 이 람다를 가지고 조절하는데, 근데 이 람다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은 모든 픽셀의 뭐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스무드니스 효과를 그냥 동일하게 주려고 했던 거에 반면에, 이 경우에는 이 안에 이 A라고 하는 그 식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내가 굉장히 강한 엣지 부분에 있으면 이 스무드니스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엣지가 있는 데서 스무드니스가 잘 동작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간단하고요. 요 식을 매트릭스 함수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거를 그 u에 대해서 미분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u를 구했는데, 또 저것도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u를 구하는 게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픽셀에 다 같이 해당되는 이제 람다 값을 이렇게 키움에 따라서 점점 스무드니스가 세지는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또 픽셀별로도 이런 엣지 부분에서는 스무드니스가 굉장히 적어지죠. 그죠? 이 부분에서는 엣지 부분에서 그레디언트가 커지니까 그거에 역수가 붙으니까 스무드를 잘 안 하게 만들어서 엣지가 잘 보존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모든 픽셀에 영향을 주는 람다 값이 커질수록 점점 더 스무드해서 이런 텍스처들이 점점 날아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원본에서 이거를 뺀 차이를,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ROF 모델, TB 레귤라리제이션과 이제 WLS를 뭐 비교한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컴퓨터 그래픽 하는 쪽에서 이제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디노이징보다는 어떤 이런 스무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쪽에서의 그런 학자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장점 단점이 있고, 뭐 WLS는 뭐 유저한테 뭐 컨트롤을 준다,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뭐 A라고 하는 그 스무드를 픽셀별로 또 별도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과거에 일반적으로 모든 픽셀에 관계없이 그냥 스무드를 람다로 그냥 하나로 스무드의 영향을 람다 하나로 표시했던 것보다는 좀 더 컨트롤이 잘 된다고 뭐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맨 뭐 마지막에 TV 방법이 토탈 베리에이션 방법이 텍스처를 더 잘 스무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저런 걸 막 기억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실험에서 사용한 람다 값에 따라서 결과가 오히려 뭐 WLS가 더 텍스처를 더 스무드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물론 같은 조건에서는 저렇다고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잠시 후에 설명할 L0 스무딩을 설명한 다음에 TB 방법과 WLS 방법과 L0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잠시 우리가 결과 보는 거 비교를 보류하시고 L0 스무딩을 한번 보시면은, L0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스파스 옵티미제이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 스무드니스 텀에 L0 텀, 그러니까 그 TB 그 L1 놈을 주는 대신에 L0 놈을 주자는 거죠. L0 놈이라고 하는 거는, L1 놈은 뭐였습니까? 그레디언트의 크기의 합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제는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난제로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그냥 이왕이면 전부 그냥 이왕이면 가능하면 그냥 제로가 되길 원하는 거죠. 난제로인 그레디언트가 최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 원래 신호에서 막 들쑥날쑥 하던 거를 전부 다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주어진 걸 무조건 판판하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난제로 그레디언트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판판하게, 즉 모든 이런 영역 다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가능한 한 제로가 되게 만들게 하겠다. 이런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럼 L1 그레디언트, 즉 TB 레귤라리제이션일 때 어떻게 다루냐 하면, 얘는 모든 그레디언트의 합이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것도 가능한 스무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더 이상 어떻게 스무드하기가 힘들면은 원래 이렇게 좀 높았던 값도 자꾸 끌어내리려고 막 애를 쓰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얘는 이 높았던 값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난제로인 그레디언트가 의 개수는 이게 이 난제로인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관계가 없거든요. 난제로인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줄였다고 해서 그 난제로인 그레디언트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를 막 끌어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가능한 곳은 무조건 판판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판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판판하게 만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래 엣지를 뭉개려고 하진 않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난제로의 그레디언트를 한 개로 우리가 제한을 하면은 이런 주어진 식이 이런 주어진 그래프 신호가 빨갛게 난제로가 하나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그레디언트가 전부 제로가 되는 거죠. 판판하게. 만약에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난제로인 그레디언트가 2개가 되도록 하라 하면 주어진 신호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난제로인 그레디언트의 개수를 K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넣어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미니마이즈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바이레터럴 필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엣지를 보존하면서 디노이징하는 전통적 이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쓰지 않는 필터링 베이스드 non-linear 필터입니다.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리에이션 어프로치를 이용하는 다른 디노이징에 비해서 간단하면서도 성능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물론 굉장히 좋은데 다른 것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오한 수학을 잔뜩 넣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좋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신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무딩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L0가 가장 판판하게 이렇게 가능한 한 그레디언트가 모두 제로가 되도록 판판하게 그래서 난제로 그레디언트의 개수를 이제 줄이면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간단히 뒤에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세웠던 요 식은 이제는 이게 개수입니다. 이게 샵이 개수라는 뜻인데 난제로 그레디언트의 개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TB 토탈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또 보조 변수를 HP와 VP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 앞에서 스플리팅 테크닉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식을 새로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역시 2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S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S가 없는 이 항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H와 V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HV가 없는 이거는 뭐 관계가 없으니까 빼주고, 이렇게 두 개 미니마이제이션 식으로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익숙하죠. 앞에서 배웠죠.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이게 그 개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앞에서와 같이 스플리팅 테크닉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 스레셜딩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는 그냥 개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한 이 논문을 보면은 다행히도 이거 뭐 어떤 전통적인 어떤 수학적인 뭐 방법을 쓰기가 곤란한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요 식을 들여다 보니까 요 제곱 텀의 항의 더하기가 베타분의 람다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니까 휴리스틱하게도 우리가 요 경우에는 이 미니마이저가 00이 되는구나, 또 요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간결화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도 되게 기발하구나.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뭐 좋은 과거에 좋은 뭐 굉장히 우수하고 힘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또 저 경우에 대해서는 난제로 그레디언트의 개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요 경우에 이제 잘 들여다 보니까 두 개의 경우로 나눠지고, 요게 베타분의 람다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로, 그때 이렇게 딱딱 그냥 답이 떨어지더라 해서 이제 나온 거죠. 보통은 이렇게 그 L0 스무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난제로의 그레디언트를 개수를 최소화하는 걸 L0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NP 하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의 틀 안에서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L0 놈을 L1 놈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뭐 L1 릴렉세이션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걸 L1인 것처럼 해서 풉니다. 그래도 결과는 나중에 같다는 것도 또 다 또 뭐 증명이 돼 있고 뭐 이러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L1 스무딩을 L0 스무딩으로 바꿔서 굳이 안 풀어도 요렇게 두 가지 경우에 저렇게 나온다는 걸 그 저자들이 잘 옵저브해서 이렇게 논문에 써놨죠. 식 13, 14 요 부분에 있는데, 이 논문에 보시면 저는 요걸 보면서 어떤 뭐 특정한 대단한 알고리즘을 쓰진 않았지만, 저렇게 옵저브 해가지고 저렇게 요 상황을 둘로 나눠서 저렇게 답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걸 보면서 이 저자들이 상당히 지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를 그때 딱 느끼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 논문을 보시면 그런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을 테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TB 레귤라리제이션 1992년에 처음 나왔던 방법이고, 맨 왼쪽은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WLS 방법 2008년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L0 스무딩 2011년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펑셔널 자체가 다 다른 거죠.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식 자체가 다른 건데, 제가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뒤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앞에 거보다 성능이 좋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각각의 모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즉 L0는 가능한 난제로 그레디언트의 수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웬만한 데서는 다 판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만화같이 만들어 주죠. 원래 영상을 막 이런 거 다 그냥 가능한 한 다 판판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했던 의도한 사람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노이즈만 제거하고 싶었는데 그냥 영상을 이렇게 뭉개버리니까 완전 만화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 대신에 이 방법은 원래 영상에서 이 L0 스무딩 된 걸 뺀 그 디테일한 디테일 신호를 확대해서 다시 요 확대한 디테일을 L0 스무딩 결과에다 더해주면 디테일 인핸스먼트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 또는 어떤 데 쓰일 수 있습니까? 세그멘테이션. 훨씬 이 원래보다 세그멘테이션 하기가 쉬워졌죠. 다 이렇게 빤빤하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이미지에 보면은 L0 스무딩을 하면 이미 세그멘테이션 결과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쓸 수 있는 거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용도가 다른 거지. 뒤에 나왔으니까 L0 스무딩은 TV에 비해 반드시 더 확실히 성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파라미터 세팅에 따라서 결과가 뭐 달라지니까 뭐 이 결과만 보고 WLS가 TV에 비해서 뭐 텍스처 부분을 더 많이 스무딩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앞에 설명에서는 그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용한 그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더 스무딩을 강하게도 하고 뭐 적게도 하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조건에서 이제 가능한 한 그 공평한 상황에서 이제 돌렸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느끼는 거는 TV와 WLS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는 걸 알 수 있고요. L0는 말씀드린 대로 판판하게 좀 만화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TV가 1992년에 나왔지만 이 토탈 베리에이션이 여전히 굉장히 우수하게 엣지를 잘 보존하면서 그 스무딩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0는 좀 빤빤하게 한다. 이게 근데 그 스무드한 영역이 여기는 없다 보니까 빤빤하게 한 효과가 지금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L0는 자꾸 뭉개고 가능한 한 판판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백그라운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뭉개진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원본을 너무 지나치게 훼손한 느낌도 있고, 그건 물론 우리가 스무드니스텀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얘기니까 이렇게 뭐가 반드시 뭐보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결과를 보시고 싶으면 제가 앞에 계속 제시한 논문들, 뭐 WLS 논문, L0 논문에 보시면은 더 많은 결과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어떤 그 각 알고리즘들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디노이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응용 주제를 Variational Optimization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김에 Variational Optimization을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디노이징도 또 공부하는 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요즘 티커노프 레귤라리제이션 1980년대에 나왔던 거는 엣지를 이렇게 뭉개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엣지를 뭉개지 않는, 즉 엣지 프리저빙 필터링 또는 엣지를 알고 하는 필터링, 그래서 엣지 어웨어 필터링에서 뭐 TV 레귤라리제이션, L0, WLS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L0 스무딩이 2011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지난 몇 년간 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분명히 원래 영상에서의 엣지들, 사실 이런 텍스처도 진짜 엣지죠. 이게 노이즈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내가 다음 영상 이해를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가 어떤 오브젝트만 띄어내서 그 오브젝트가 뭔지 알아내고자 할 때 이게 이런 과한 텍스처가 이 기존의 엣지 어웨어 필터링에서는 그냥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스무딩을 하려고 해도 잘 스무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은 스케일의 텍스처 부분들에서 괜히 엣지 프리저빙을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스케일도 봐야 된다. 그래서 텍스처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뭉개주는 게 좋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엣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런 몸 안에 있는 엣지보다는 이런 큰 오브젝트 바운더리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우리가 나중에 뽑아낼 수 있도록 뒷단에서 작은 좀 스케일이 작은 거는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Relative TV Regularization 이라고 해서 RTB, Relative Total Variation 그런 걸 쓰면 이런 거는 이제 Scale Aware Filt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텍스처에서는 이게 진짜로 엣지지만 뭉개자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큰 스케일에서의 뭐 오브젝트 바운더리 엣지는 살아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턱대고 작은 스케일의 텍스처 부분은 뭉개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영상에 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경우 뭐 조그맣게 글씨가 있는 경우에 보통 글씨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RTB를 쓰면은 그런 글씨가 막 뭉개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글씨인지 뭐 지워도 되는 작은 텍스트 영역인지 그런 걸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는 아마도 컨텐트 베이스드 그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그 스무딩 효과를 달리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왜 합니까? 영상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스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미 영상에 여기는 글자고 여기는 뭐고 이거를 알면은 스무딩이 잘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어 버리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뭐 터미네이터에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뭐 아버지가 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여기서도 영상 이해를 잘 하려고 막 이런 스무딩도 하는데 스무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미 뭐 여기는 좀 뭉개도 되는 뭐 풀밭이고 요거는 뭐 뭉개만 안 되는 글자 영역이고 벌써 그런 또 영상 이해가 필요하다니까 이게 막 얽히고 설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컨텐트 베이스드 필터링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뭐 가능하면 그런 게 있으면 글자는 잘 뭉개지 않고 아무리 작은 글자라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봄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디노이징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를 우리가 그 디노이징에 대해서 그동안 뭐 TV 레귤라리제이션, WLS, LGR 이렇게 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가 단순히 디노이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디노이징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수식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모델을 동일하게 옵티컬 플로우나 딥블러링이나 뭐 멀티뷰 스테레오 레코니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뭐 여러 가지의 이런 TV 레귤라리제이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운 게 디노이징을 위한 방법만을 배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컴퓨터 비전 문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 하나의 그냥 예로서 요거는 TV 레귤라리제이션을 이용한 옵티컬 플로우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디노이징이 아니라 옵티컬 플로우에서 저기서 구하는 U는 깨끗한 영상이 아니라 U는 모션 벡터입니다. 각 픽셀 포인트에서의 U1, U2, X 방향의 모션 값과 Y 방향의 모션 값, 그거를 구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는 데이터 텀도 원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양쪽 다 원놈을 쓰고 있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아조레 메소드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보조 변수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3개의 항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경우에 2개의 다른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됩니다. 이미 수차례 설명했듯이. 그래서 앞에 거는 이건 전통적인 ROF 모델이랑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챔버레 메소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또 최근 ADMM을 쓸 수도 있고 프라이멀 듀얼 메소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요거는
우리가 소프트 스레시홀딩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지난 2주에 걸쳐 배웠던 것들이 단순히 디노이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를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디노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으면 그게 용도가 상당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테크닉에 대한 레퍼런스 논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요. 스케일 어웨어한 거는 RTB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고, 또 다른 스케일 어웨어,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은 뭉개고 큰 스케일의 에지는 뭉개지 않는 그런 방법이 RTB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롤링 가이던스 필터라고 해서 이거는 또 그 바이레터럴 필터와 또 사촌지간으로 그게 발전돼 온 필터인데, 이건 물론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이레터럴에서부터 변형돼 나온 필터입니다. 이런 것도 또 그 스케일을 어웨어하면서 필터링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